Cause I've been living life right like I could just die any minute. Going for a ride down the side, PCH, country limit. I don't need a guide, follow lights, take me where I wanna visit. Are you alive? 이걸 제가 이제 그 세미나를 준비할 때 좀 고민을 했거든요. 사실 오디네으 반죽으로 롤러가 있으시면 쉽게 하시겠지만 롤러 없으시면 좀 손이 가기 때문에 요거를 할까 아니면 그냥 좀 결이 많이 나오는 브리제로 할까 고민을 했는데, 사실 결 많이 나오는 브리제는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 검색하시면 많이 나와요. 에그타르트용 브리제가 보통 결이 많이 나오는 브리제이기 때문에 오늘 똑같은 과정을 그냥 브리제로 해가지고 사용하셔도 되고, 근데 어쨌든 브리제는 하실 줄 아실 것 같아서 이제 여기서는 저희가 오디네으 방법으로 페이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페이테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거든요. 오디네으가 있고 엉베르세가 있고 라피드가 있고, 오디네으가 가장 기본 방법 중에 하나고, 만두 저희가 싸듯이 밀가루 반죽 먼저 만들고 밀가루 반죽 속에다가 버터를 넣고 싸는 거예요. 싸서 이제 밀고 접고서 결을 층층이 만드는 거고, 엉베르세는 그걸 거꾸로 하는 과정이라 밖에 버터가 놓이고 속에 밀가루 반죽이 들어가고, 라피드는 브리제랑 되게 많이 헷갈려 하세요. 방식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버터랑 차가운 밀가루 넣고 갈아서 그거를 바로 쓰시는 게 아니라 결을 이제 만들어서 쓰시는 거죠. 몇 번 접어서 사용하시는 건데, 세 가지 다 뭐가 더 맛있고 맛없고는 없고 그냥 어울리는 제품이 다른 거거든요. 식감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결이 가장 많이 피어오르고 선명한 건 오디네어예요. 그래서 내가 막 이런 좀 극적인 뭔가 모양을 내고 싶다 하시면 오디네어가 가장 적합할 거고, 엉베르세도 결이 잘 나오는 편이긴 하지만 오디네어보다 조금 덜 피어오르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되는 게 조금 적고, 라피드는 더 적어서, 라피드는 막 이렇게 비주얼적인 효과보다는 약간 더 기름지고 조금 더 오밀조밀한 그 밀도감 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수분이 굉장히 많은 파이류를 할 때 뭐 라피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피어나온 결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디네어 기법으로 한번 반죽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레시피 있는 양은 정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이라 되게 소량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사실 믹서기 돌리려면 4배는 하셔야, 지금 레시피에 4배는 하셔야 돌리기 편하거든요. 제가 지금 실제로 준비한 양은 레시피에 4배를 돌려볼 거예요. 일단 밀가루하고 버터를 제가 상온에 좀 미리 꺼내둬서 버터가 많이 부드럽진 않은데 그래도 좀 말랑한 상태고요. 이 오디네어에 쓰는 이제 밀가루 반죽 이름은 데트엄프라고 하는데, 데트엄프에서 버터가 되게 소량 들어가지만 이게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버터가 지금 이 상태보다 더 녹아 있으면 똑같은 배합으로 하셔도 페이테 반죽이 조금 하늘하늘하고 부드러운 식감으로 나오고, 그다음 이것보다 더 차갑게 하시면 더 반죽이 약간 단단하면서 덜 말랑거리니까 저희가 결을 쌓아내기에는 쉽지만, 반대로 반죽이 이렇게 버터가 차가운 상태로 잘 섞이지 않기 때문에 숙련된 사람이 반죽을 보지 않으면 초보가 하기에는 조금 반죽 질감 맞추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는 그냥 중간 상태, 말랑한 상태 버터를 사용하고, 요것도 온도계 꽂았을 때 17도에서 19도 사이로 나오면 된다고 알려드리는데, 17도는 여름철에 17도 정도로 맞춰주시고 겨울철에는 19도 정도로 맞춰서 말랑하게 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말랑한 상태 버터랑 밀가루랑 같이 넣었고요. 이건 저희가 지금 일부러 차갑게 해서 하는 반죽이 아니라서 둘 다 상온에 있던 걸 사용하고 있어요. 먼저 버터하고 밀가루부터 돌리다가, 오늘은 세미나장이 그렇게 따뜻한 편이 아니어가지고 빨리 안 섞일 수 있으니까 제가 버터를 미리 좀 찢어둘게요. 저속으로 1분 정도 돌려주시는데, 일단 이 단계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버터가 보통 큰 사이즈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잘게 찢어져서 밀가루 사이사이에 분포만 하고 있으면 되고요. 이게 실제로 섞이는 거는 뒤에 액체 들어갈 때 섞이기 때문에 지금 완전 다 뭐 녹아서 밀가루에 흡수돼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이 페이테 배합도 굉장히 다양한 배합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쓰는 배합이 일단은 특징이 보통은 물만 사용하지만 저희는 물과 우유를 1대1 비율로 섞어 사용한다는 게 있고 우유가 들어가면 나중에 구움색도 더 진하게 나고 아무래도 물보다는 우유 지방이 있으니까 고소한 풍미도 있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우유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똑같은 동량으로 그냥 물로 총 60g을 해서 하시면 반죽이 훨씬 작업성이 좋아요. 훨씬 반죽이 말랑말랑하고 다루긴 쉬운데 나중에 구웠을 때 바삭한 식감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까다로운 반죽이긴 하지만 물, 우유 반반 섞어서 사용하는 레시피를 쓰고 있고요. 박력이랑 강력도 지금 반반인데 이건 사실 좀 웃긴 게 이게 한국 제과가 아니잖아요. 프랑스 제과를 한국식으로 이제 가져와서 우리 재료로 바꿔 쓰는 거기 때문에 프랑스에는 박력, 강력, 중력이라는 게 없어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 표기법이고 프랑스에서 보통 사용하는 T45, T55 밀가루를 흉내 내려면 저희가 한국 밀가루 기준 했을 때 박력, 강력을 반반 섞어 쓰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레시피가 나온 거랑 이거는 내가 추구하는 식감 따라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똑같은 레시피인데 예를 들면 갈레트데로와 이런 거 할 때는 박력을 조금 더 늘리고 강력을 줄여서 작업을 하거든요. 갈레트데로와는 모양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수축을 많이 하면 안 돼서 수축을 덜 하게끔 박력분을 좀 더 늘려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레시피는 중력분만 쓰시는 레시피도 있긴 하더라고요. 1분 정도 지났으니까 제가 액체를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차가운 물, 우유에다가 소금, 설탕 다 녹여둔 거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거 바로 넣을 거고요. 저속으로 돌리고 있는 동시에 옆에다가 조금씩 넣어주시면 돼요. 일단 페이타조는 기본 소금 간이기 때문에 드시면 짜요. 짠맛이 나고 여기 설탕이 들어간 이유는 나중에 구움색이 좀 더 갈색으로 나라고 넣어주는 거라 이 정도 양의 설탕으로 단맛이 느껴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믹서가 잘 돌아가면은 그냥 이대로 쭉 반죽이 한 덩어리 뭉칠 때까지 돌려주시면 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믹서 쓸 때는 저속으로만 저희가 사용할 거예요. 이제 페이타주 감싼 이 데터함프 반죽에 따라서 나중에 파이가 수축을 많이 하기도 하고 덜 하기도 하고 뭐 바삭하기도 하고 좀 나풀나풀하게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도 이제 엄청 테스트를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내린 결론은 반죽할 때 반죽을 저가 좀 다루기 쉬운 상태, 말랑말랑한 상태면 파이를 구웠을 때 엄청 바삭하게 표현하기는 힘들어요. 아무래도 글루텐이 강할수록 파이는 더 바삭하게 나올 거고 글루텐이 약해질수록 파이가 좀 부드럽게 나오겠죠. 그래서 저희가 페이테 반죽은 배합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그 만드는 제품 따라서 저희는 배합을 다 다르게 쓰고 있거든요. 모양이 중요한 뭐 갈레트나 빨미 할 때 쓰는 반죽이 다르고 그다음에 플랑이나 오늘 저희가 하는 뭐 밀푀유 쌀레 이런 것처럼 어차피 틀 안에 넣고 가둬서 구울 거라 모양이 어느 정도 잡혀서 나오는 것들은 그 수축하는 것보다는 식감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반죽이 제가 사용하는 반죽 중에 가장 힘이 강하고 결이 선명하게 나오는 반죽이에요. 그 말은 작업성이 그러니까 반죽이 말을 아주 잘 듣진 않죠. 믹서기 안에서 어느 정도 섞였으면 밖에 꺼내가지고 좀 정돈을 해줄 건데 제가 여기서 더 손으로 많이 치대면 이제 여기 이미 물하고 밀가루가 만난 상태이기 때문에 글루텐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치대지 않고 반을 자릅니다. 잘라서 위에 올려요. 근데 이 과정이 지금 결을 만들고 하는 과정은 전혀 아니고 그냥 섞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여기 지금 약간 끈적거리는 수분이 많이 몰려있는 반죽이랑 또 버터 조각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 섞인 버터 조각 같은 거를 이제 밀가루에 좀 더 섞어주는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레시피의 4배니까 레시피대로 하시면 이거의 한 4분의 1 덩어리 굉장히 작은 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반죽 질감이 전체적으로 다 비슷해질 때까지 손으로 좀 섞어주시고, 이렇게 다 저희가 완성해도 보기에는 반죽이 되게 거칠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 상태 그대로 저희가 냉장 휴지 들어가면 이제 하룻밤 냉장고 넣어두는 동안 안쪽에 수분이 밖으로 다 나오면서 반죽 상태가 좀 비슷해져요. 지금 여기서 내가 모든 거 완벽하게 섞으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정도만 섞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양 잡으실 때도 예쁘게 저희가 잡을 필요 없이 거친 동그라미 모양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제가 보통 이거 설명드릴 때 기억하시기 편하라고 약간 컬리플라워처럼 생겼다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 약간 지진나듯이 갈라져 있는 게 오늘 저희가 하는 배합의 정상이거든요. 이 배합에서 뭐 우유가 줄고 물이 들어간다든지, 뭐 물이 더 들어간다든지, 버터가 더 들어간다든지 하면은 더 말랑말랑한 반죽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배합 따라서 반죽 완성됐을 때 형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반죽처럼 더 매끈하게 섞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가운데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내주시는데 절반만 자를 겁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잘라주냐면, 이렇게 덩어리 상태로 반죽 휴지 들어갈 때는 수분이 좀 끝으로 빨리빨리 퍼질 수 있게 중앙을 잘라주시면 수분이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끝으로 빨리 전달이 되거든요. 휴지 제과에서 특히 휴지 시킬 때 가장 휴지에서 중요한 사항이 수분이 빨리 반죽 전체에 전달이 돼서, 이게 뭐 반죽에 밀가루 수분을 좀 먹어가지고 저걸 쓰기 편한 상태가 된다든지, 아니면 설탕이 좀 녹아서 구움색이 일정하게 난다든지 하는 게 그 휴지의 목적이기 때문에 수분이 빨리 돌 수 있게 길을 터주시면 더 좋아요. 이렇게 해서 랩으로 한번 싸주시고 가볍게 모아서 냉장실에 하룻밤 넣어주셨다가 내일부터 사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다가 식초를 넣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배합으로 하시면 레시피에 나와 있는 배합을 했을 때는 만약에 내가 식초를 넣겠다 그러면 화이트 와인 식초 0.3g 정도 정말 조금만 넣어서도 충분히 효과 보실 수 있고, 보통 식초 넣는 경우는 반죽 노화가 조금 더디게 오게 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좀 신장성이 생겨서 저희가 밀고 할 때 좀 잘 밀리라고 해주는 건데, 저희는 옥수수 페이티 할 때 빼고는 식초는 잘 쓰지 않는 게, 조금만 쓰셔도 정말 잘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 늘어나서 내가 밀 때는 편하지만 나중에 그만큼 반죽이 빨리 녹고 좀 흐느적거리기 때문에 결이 잘 뭉쳐지, 그러니까 눌려버리기도 해서 저희는 식초를 막 그렇게 즐겨 쓰진 않습니다. 옥수수 페이티 같은 경우는 옥수수 가루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써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데터함프를 완성했는데, 요거를 제가 이제 하루 지난 거를 작은 사이즈로 가져왔어요. 이게 레시피대로 하시면 요거 한 덩어리가 나올 거예요. 되게 귀여운 양이죠. 이제 어제 제가 그 분할해가지고 칼집 내놨기 때문에 펼쳐보시면 칼집이 나올 거예요. 여기를 네모나게 밀어서 여기 안에다가 버터를 넣고 싸면은 이제 그때부터 결이 생기는 거고요. 이 버터는 지금 이게 100g이거든요. 이건 저희는 사실 수업할 때는 그냥 앵커버터나 뭐 L&B 이런 거 쓰는 그 일반 발효버터를 쓰는데, 지금 제가 가져온 거는 드라이버터를 가져왔고, 그냥 일반 버터로도 충분히 결은 잘 내실 수 있어요. 내가
더 결을 선명하게 내거나 뭐 식감을 더 바삭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드라이 버터 쓰셔도 되는데 이것도 원가가 좀 있기 때문에 이건 선택해서 좋아하시는 브랜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저희는 이렇게 생산할 때 이렇게 귀여운 양으로 할 일은 없지만 집에서 하실 때 이 정도 양 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서 지금 100g짜리 버터를 계량만 해서 랩 안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랩을 일부러 제가 조금 넉넉한 사이즈로 이렇게 접어뒀어요. 이게 사이즈가 지금 10-10입니다. 6번 제가 지금 하고 있고요. 요거를 밀어서 랩 안에서 미시면 랩 제가 접어놓은 만큼만 밀리기 때문에 좀 사각형으로 모양 잡기가 편하시겠죠. 사이즈를 적어드리긴 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두께거든요. 버터 두께를 1cm로 원래는 맞춰요. 그래서 뭐 꼭 이 사이즈가 아니더라도 내가 버터를 쟀을 때 1cm가 나오면 사용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요거를 지금 말랑하니까 바로 쓸 수 없어서 냉장고에 최소한 2-3시간 넣어두시면 이렇게 단단한 상태가 되고요. 이거는 냉동실에 있던 버터 쓰시면 안 돼요. 무조건 얘를 냉장에 넣어두셨다가 꺼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안에 버터 싸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덤밀가루가 일단은 네모로 제가 이제 밀면서 버터를 쌀 수 있는 사이즈가 되면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더 밀어볼 거고요. 이제 롤러 없이 손으로 하시는 경우는 이렇게 밀어서 버터를 싸는 방법을 추천해 드리는데 저희가 이걸 막 당길 거라 여기가 예쁠 필요는 없습니다. 감쌀 때 가운데 조금 비워두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저희가 손으로 밀면 여기를 다 예쁘게 밀 수가 없거든요. 이거를 내가 이제 딱 다 닿게 밀려고 너무 크게 미시면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여기 반죽만 나중에 두꺼워져서 이걸 밀 때 막 마른 목걸이 나온다든지 반죽이 뒷면이 찢어진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조금 가운데가 비게 해두고 이런 부분은 남는 여분을 앞으로 당겨 오시면 얼마든지 채울 수 있는 부분이라 이 정도 사이즈가 가장 적당하게 밀린 사이즈입니다. 요거를 버터를 잘 까서 버터 지금 냉장고에서 방금 꺼낸 거라 차갑고 단단한 상태고요. 대각선을 놓고 접을 건데 처음부터 당겨서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있는 모양 그대로 접어보시고 그 다음에 겹치는 반죽들이 있어요. 크게 밀려가지고 남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앞쪽으로 당겨서 여기 공간을 메꾸시면 돼요. 여기도 여기 날개가 조금 남거든요. 남는 걸 앞으로 당겨서 메꿔주세요. 그 다음에 끝쪽부터 꼬집어서 다 여며주시고 지금 밀가루랑 반죽이 붙은 지 얼마 안 돼서 완전히 찰싹 붙어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때려가지고 고정을 시켜주겠습니다. 일단 윗면이 조금 납작해져야 되고 반죽이 때려지면서 조금 넙대대해지는 느낌이 들어야 이제 아래 위가 착 붙은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버터를 싸는 과정이고 지금부터 제가 밀어서 접어야만 결이 나오고요. 밀어서 접을 때는 바로 밀면은 앞이 둥글게 나오기 때문에 아래 위로 꼬집어서 버터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앙을 좀 눌러주시고 이걸 가로로도 한번 해주시면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좀 길이 방향으로 길쭉하게 놓으셔서 두께가
5mm가 될 때까지 밀어주시는데 앞뒤 뒤집어도 괜찮고요. (5mm) 두께가 되고 나면 저희는 3자 접기를 할 겁니다. 정직하게 그냥 3분의 1씩 접을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3분의 1 접고 위에서 아래 3분의 1 접고. 근데 여기까지 하면 끝인데 저희가 여기서 이제 손으로 하실 때랑 롤러로 할 때랑 조금 달라져요. 롤러는 일단 싸는 것부터 좀 다르긴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가운데 빈 공간이 있어요. 원래는 여기를 다 채우셔야만 완벽한 결이 나오는 건데 제가 이거 무시하고 이렇게 덮으면 여기 결이 없잖아요. 그럼 나중에 여기만 반죽이 푹 꺼져서 나온다거나 결이 부족해서 파이 구웠을 때 거기만 뭔가 모양이 좀 다르게 나와요. 수축을 하기도 하고 여기를 다 메꿔 주셔야 되는데 손으로 하시는 경우는 이거를 제가 당겨서 메꾸라고 알려드려요. 당길 때 중앙부터. 왜냐하면 손으로 반죽하실 때는 이런 데를 자르거나 상처를 내시면 거기로 버터가 계속 새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이런 틈이 없게끔 그냥 당겨서 가운데를 채우라고 알려드리고, 롤러로 하시는 경우는 롤러는 저희가 이런 데 막 스크래치를 내도 걔가 버터를 녹이지 않고 잘 밀어주기 때문에 이런 끝부분을 잘라내요. 못생긴 부분을 잘라서 이거를 이런 데 안쪽에 넣어가지고 아래에서 위로 3분의 1, 위에서 아래로 3분의 1이 딱 맞게끔 해주는데, 오늘은 손으로 하는 방법이니까 제가 빼버리고 당겨서 하는 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서 3분의 1씩 접고 나시면 밀대로 때려서 랩에 싸서 냉장고에 5시간 들어갑니다. 좀 많이 길죠. 왜 이렇게 기냐면 저희가 오늘 일단 강력 부분과 박력을 1대1로 써서 조금 글루텐이 많이 생기는 반죽이기도 하고 수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반죽이 충분히 수분을 머금고 좀 부드러워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는 차갑게 냉을 먹는 거랑은 관계없기 때문에 잠깐 냉동실에 넣어주시는 건 아무 효과 없으니까 꼭 냉장실에다가 5시간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 보통 저희는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퐁당퐁당으로 밀어서 접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건 제가 냉장고에 넣어 보겠습니다. 1회차 반죽. 네. 네, 같은 배합이에요. 같은 배합으로 이제 이거는 1회차 접은 거. 이제 5시간 있다가 이제 꺼냈다 치고 해볼 거고요. 페이타주 배합 따라서 휴지 시간 더 짧은 것도 있거든요. 보통 저희보다 더 긴 거는 잘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저희가 하는 이 배합은 더 짧게 하시면 나중에 밀 때 잘 안 밀리고 그러면 수축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꼭 5시간 이상 지켜주시고, 대신 냉장에서 그 상태로 3일 이상 지나면 안 돼요. 3일 이상 지나면 겉에 이제 까만 반점 생기면서 밀가루 노화가 되게 심하게 오거든요. 그래도 수축을 많이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쓰셔야 되니까 일단 밀기 시작한 반죽은 그 시간 지켜서 쓰시거나, 내가 1회까지는 했는데 2, 3회는 이번 주에 못할 것 같다. 그럼 냉동 넣으시면 돼요. 냉동 넣었다가 다음에 쓰고 싶은 날 미리 냉장 해동하셔가지고 말랑해진 거 확인하고 다시 밀어서 쓰시면 돼요.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이해가 안 가시거나 없으신가요? 표정이 갑자기 안 좋아지셨네요. 왜 그러지? 그러면 제가 이제 2회차를 밀어볼 건데, 여기 지금 보시면 반죽이 여기 열려 있어요. 이건 사실 저희가 롤러로 지금 밀어가지고 필요한 사이즈로 잘라서 온 거랑 약간 각이 예쁘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열려 있다는 거는 제가 접을 때 마지막에 아래에서 위로 한번 접고 위에서 아래로 한번 접어서 이렇게 접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냉장고 넣었다 빼신 다음에 항상 이 접은 선을 옆으로 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한쪽 방향으로만 밀지 않게 방향 한번 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아래 위로 누르고 가로로도 한번 해주시면 좋고요. 접은 선이 항상 옆으로 가 있게 놓으시고 5mm 두께로 밀 겁니다. 처음에 5mm로 미셨으면 그 이후는 계속 5mm로 미시는 거고 처음에 7mm로 밀었으면 그 이후는 계속 7mm로만 미시는 거예요. 두께가 왔다 갔다 하지 않게 잘 일정하게 밀어주시고요. 5mm 두께가 되면 아래에서 위로 3분의 1, 위에서 아래로 3분의 1 해서 마무리하는데 항상 이렇게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롤러로 하실 때는 끝을 잘라서 안으로 넣어 주시거나 손으로 하실 때는 중앙부터 살살살 조금만 당겨서 끝으로 맞춰 주시면 좋아요. 다시 태핑 해주시고 이대로 랩에 싸서 냉장실에 또 5시간. 오늘은 3절을 3회만 하면 돼서 사실 많이 접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접기가 오래 걸리진 않으실 텐데 똑같은 반죽으로 저희가 갈레트 할 때는 6번 접기 때문에 접는 것만 이제 또 며칠이 걸리죠. 그래서 이렇게 또 냉장고에 들어갑니다. 혹시 여기까지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이 모든 게 귀찮으면 그냥 결이 많은 브리제 레시피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3회차까지 다 접은 거고요. 이거 이제 저희가 얇게 밀어가지고 재단만 하면 되는데 일단은 항상 미실 때는 늘 접은 선이 옆으로 가 있게끔 해서 먼저 밀어주시고 밀다가 사이즈가 안 맞으면 그땐 옆으로 돌리셔도 괜찮아요. 길이 방향으로 밀다가 이제 자로 재단 사이즈를 체크해 주시는데 오늘 밀푀유 쌀레 같은 경우는 저희가 15에 13짜리 시트가 다 필요하거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15로 먼저 맞춰가지고 밀고 그 이후로는 계속 길게만 밀면 돼요. 제가 옆으로 15cm 폭을 맞추고 넘어버렸다. 15가 이제 충분히 나오면 길게 3mm까지 밀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이거 지금 레시피 한 배 합당 밀푀유 쌀레는 2개 만들고 조금 남더라고요. 딱 떨어지진 않는 양이었어요. 폭이 15cm로 잘 되는지 확인하시고 두께도 지금 얼추 3mm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롤러로 하실 때도 똑같죠. 이제 길게 밀고 저희가 항상 이렇게 한번 털어서 반죽을 수축을 유도를 해주는데 왜냐면 제가 지금 사용하는 반죽이 되게 탄성이 강해서 밀면 자꾸 돌아와요. 근데 민 상태 그대로 제가 털기를 안 하고 여기서 그냥 잘라버리면 이렇게 두시면 점점 여기가 벌어질 거예요.
그 말은 반죽이 지금 민 직후에도 계속 줄어들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요거를 한번 털어주시고 수축을 유도해 주신 다음에 커팅 해주시면 조금 덜 줄어드니까 항상 브리즈도 마찬가지고 뭐 페이트도 마찬가지고 물 들어간 반죽 재단하실 때는 한번 턴 다음에 재단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거를 저희가 바로 사용할 수는 없고 요대로 민 거를 다시 랩에 싸서 냉장실에 최소 한두 시간 넣어 두셨다가 반죽이 완전히 이제 수축을 멈추면 그때부터 재단해서 쓰시면 됩니다. 7cm짜리 원형 툴로 찍을 건데 이거는 피케 하지 않아요. 구멍 뚫지 않고 그냥 바로 찍을 거고요. 왜냐면 완전 틀을 눌러서 구울 거라. 오늘 실제로 드신 시식보는 저희가 이것보다 한 1cm 작은 6cm짜리 틀로 찍어서 더 미니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시연용으로 레시피 그대로 7cm짜리 틀로 찍어서 이것도 아까 휴지 다 끝난 반죽이고 이제 냉장고에서 꺼냈고요. 저희는 페이트 반죽도 다 냉동 보관을 해두는데 일단 저희가 사용하는 사이즈로 얇게 밀어가지고 랩 꽁꽁 씌워서 냉동 보관하지만 권장 사용 기간은 2주예요. 좀 짧아요. 왜냐면 저희는 식초도 넣지 않고 그리고 좀 글루텐도 많이 생기는 배합이라서 2주 넘어가면은 반죽에 뭐 먹는데 문제 있는 거 아니지만 너무 수축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냉장 해동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찍은 거를 겹치지 않게 잘 보관해가지고 냉동해 두시면 필요한 날 꺼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가능한 한 이거 처음에 데터온프 만든 날로부터 사용일까지 2주 안에서 끝내시는 게 좋은 거죠. 이제 이거는 브리오슈 몰드고 윗질은 8cm짜리예요. 아마 요즘은 구입처가 많을 텐데 저는 미 페이스트리라는 이제 프랑스 도구 수입 그 샵에서 샀거든요. 온라인으로도 구입하실 수 있고 브리오슈 몰드가 사이즈가 되게 다양해서 8cm인 거 잘 확인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틀을 엎어놨어요. 여기다가 반죽을 중앙에 잘 놓아주시고 손으로 오므리듯이 이게 손에 끈적거리면 참 힘들어서 밀가루 조금 묻힐게요. 하면 이렇게 꽃 모양이 나오거든요. 보시고 지금 저도 약간 삐뚤어졌어요. 지금 삐뚤어져 있으면 빨리 떼서 옆으로 살짝 이동해서 중심을 맞출 수 있습니다. 오므려 주시고 끝을 살짝 눌러서 이 주름을 어느 정도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 틀을 눌러야 돼요. 이게 별로 안 눌려 있는 상태에서 그냥 틀 덮으시면 틀 덮는 과정에서 이게 약간 헐거우니까 옆으로 막 쏠리고 해서 타원형으로 나올 때가 많거든요. 꽃 모양 잘 확인하시고 틀 누를 때는 요 틀 앞에 무늬와 똑같은 무늬로 이거를 이렇게 옆으로 틀어가지고 각이 안 맞는데 억지로 넣으시면 안 되고 앞주름이랑 윗주름 동일한 위치에 놓고 살짝 눌러주셔야 돼요. 누르지 않으면 또 수축 많이 합니다. 다시 올려놓고 손으로 가볍게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주름 약간씩 눌러서 주름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틀 덮고 제가 해보니까 차가운 틀에다 하시는 게 제일 잘 돼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하면서 노하우가 생긴 게 미리 틀을 다 냉동을 해놓고 냉동된 틀 위에다가 이 반죽을 하면 이 주름 모양 잡는 게 빨리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렇게 한 번만 싹 오므려도 금방 주름이 잡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만 제가 더 해볼게요. 오븐에 굽는데 위에 철판을 하나 누르고 구우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한 판에 너무 많은 파이가 들어갔다 그러면 누른 판 한 판으로는 무게가 다 안 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구울 때 이 틀이 부풀어 오르는 것 같다 그럼 판 하나 더 눌려가지고 들뜨지 않게 해서 구워주시는 게 좋고, 이거는 그냥 틀 덮은 채로 그냥 쭉 구우시는 거예요. 굽고 중간에 색깔 확인할 때는 오븐 제일 앞줄에 있는 거 하나 꺼내가지고 보시고 갈색 충분히 났으면 그거부터 꺼내시면 되고, 아직 좀 색이 노라면 더 구우시면 되는데, 이것도 시간은 계속 달라지겠죠. 180도에서 12분은 저희가 오븐에 딱 한 판 넣었을 때 기준이기 때문에 한 번 여러 판 들어가면 당연히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운 거를 또 꺼내봐 드릴게요. 오늘은 오븐이 안 돌아가니까 너무 제과 세미나 같지 않죠? 저희가 구우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까봐 다 구워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다 구워진 상태고요. 엄청 눌렸기 때문에 결이 별로 보이는 게 없어요. 같은 반죽인데 아까 밀푀유 쌀레는 위면 이게 오픈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결이 이렇게 터지는 게 보였던 거고, 얘는 눌렸기 때문에 결이 이제 거의 붙어서 나옵니다. 실제로 같은 반죽이고요. 이렇게 조금 타원형으로 나온 거는 잘 티가 안 나요. 이거는 어떨 때 타원형으로 나오냐면 팬닝 할 때 너무 오래 작업하셔가지고 손으로 반죽을 계속 건드리면 수축하기도 하지만, 이 눌리는 판이 오븐 들어가서 휘는 판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쪽이 안 눌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만 또 이렇게 타원형으로 수축을 해서 나와요. 그래서 오븐 넣는 판들은 항상 휘지 않는 거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반죽을 가지고 이 상태에서 지금 안에 반죽을 넣으려고 하면은 안에 포켓을 해야 되는 이 상태로 어떤 이거를 네. 꼬리 틀 있잖아요. 요거 브리오슈 그 안에 반죽을 넣어서 네. 그대로 분양을 해가지고 포켓을 해가지고 이렇게 걔도 뭐 피케 하면 좋긴 해요. 근데 큰 효과 없는 게 어차피 같은 반죽을 거기다 하시면 또 이거 눌러야 되잖아요. 저희가 거꾸로 하는 이유가 사실은 같은 원리이긴 하지만 반죽이 안에 들어가 있고 얘를 누르시면 다 안 눌려요. 바닥이 이만큼 뜨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이렇게 납작하게 나오지 않고 공기구멍이 차니까 그것도 막 깨뜨려야 되고 일이 많아져서 그냥 엎어서 네, 하는 거예요. 아마 이게 편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이지 구워진 거, 요것도 똑같이 냉동 보관하신 다음에 필요할 때 오븐에 살짝 구워가지고 따끈따끈하게 구워서 다시 식히시면 처음처럼 바삭하게 돌아오고요. 속에다가 저희가 민트, 가나슈, 라즈베리 잼, 그다음에 아몬드 프랄리네 이렇게 채워 넣을 거거든요. 먼저 민트 가나슈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뒤에서 시식 시간을 못 맞출까봐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민트 가나슈는 되게 쉬워요. 저희 생크림에다가 생민트잎, 페퍼민트잎 오늘 사용했고요. 넣고 가열해서 이제 초콜릿에 붓고 빠믹서 한 다음에 일단 가나슈 만들고, 그거를 저희가 하루 기다렸다가 이제 내일 사용할 때는 민트, 디종 민트 같이 넣어가지고 민트향 더 많이 올려서 크림으로 만들어 먹을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름을 가나슈라 적어드리긴 했는데 사실 가나슈와 가나슈 몽떼 중간 정도 되는 질감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가나슈 몽떼라고 하면 생크림 양이 훨씬 많아서 이제 초콜릿하고 생크림 섞고 하루 정도 안정될 때까지 기다렸다 다음날 휘핑 해가지고 쓰는 게 가나슈 몽떼고, 가나슈는 그냥 휘핑 과정 없이 초콜릿 생크림 섞기만 하시면 가나슈가 되는 거죠. 이제 생크림 한번 끓었기 때문에 제가 초콜릿
레시피는 아주 좋은 과정으로 적혀 있을 거예요. 초콜릿을 저희 40도 안팎으로 녹이라 돼 있거든요. 원래는 그게 정석이긴 해요. 초콜릿을 따로 녹이시고 그다음에 생크림을 끓인 거를 60도까지 식혀가지고 둘이 같이 넣고 섞어주시면 좋은데 사실 어느 세월에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보통 잘 지키진 않지만 원리가 그렇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이유는 초콜릿이 견딜 수 있는 온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너무 넘어선 온도를 여기다 막 끼얹으시면 초콜릿이 상태가 좋아지진 않거든요. 하지만 다 무시하고 바로 보여드릴 거고, 민트도 이게 항상 수업할 때도 그렇고 저희가 실제 할 때도 늘 괴리가 있는데 설명드리는 게 어렵긴 하지만, 원래는 뭔가 우려내는 건 항상 생크림에 넣고 랩 씌워서 한 30분 우려낸 다음에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차피 민트를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냉장고에 휴지시키는 동안 계속 민트가 들어있을 거예요. 드실 때도 민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굳이 30분 우릴 필요 없이 그냥 계속 같이 먹을 거기 때문에 한 번에 붓고 가셔도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세한 향 차이를 느끼고 싶으시면 레시피 적힌 것처럼 먼저 한번 우려내신 다음에 넣으시는 게 좋아요. 지금 뜨거운 생크림 바로 부었고요. 이거 갈아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민트 잎이랑 생크림, 초콜릿 다 갈아버렸고, 뜨겁습니다. 요거를 저는 이제 사용하던 통이 있으니까 여기다 그대로 담아볼게요. 저희가 오늘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하루 기다렸다가 내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데, 일단 저희가 왜 이거를 하루 휴지를 시켜야 되냐면, 지금은 초콜릿보다 생크림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되직한 가나슈보다는 좀 더 많아요. 그러면 구조가 생크림 수분 속에 카카오 지방이 들어가는 격이 되기 때문에 이게 들어도 이상하죠. 물 안에 기름이 있다는 게. 그게 하루 안에 바로 안정이 오지 않아서 원래 보통은 7시간, 최소 7시간 휴지시킨 다음에 사용하라고 하는데, 제가 해보는 결과는 7시간은 좀 너무 짧아요. 불안정할 때가 더 많아서 보통 저희는 전날했다가 다음날 사용하거든요. 최소 12시간 정도 냉장 보관했다가 사용하고, 그렇게 하셔야만 거품 올릴 때 분리가 많이 나지 않고 크림 질감도 훨씬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한 거를 위에 밀착 랩 잘 하셔가지고 냉장고 하루 넣어두셨다가 다음날 꺼내면 이런 상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가 민트 잎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닥에 잘 저어서 꺼내주시고요. 그다음에 꼭 잊지 마시고 거품 올리기 전에 디종 민트를 넣고 올릴 거예요. 이것도 이미 민트가 다 들어있는데 왜 디종 민트 넣을까? 잎핀에는 민트 맛이랑 이렇게 알코올로 된 거랑 전혀 향은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휘발성을 이용해서 더 산뜻하게 느끼시라고 여기다가 알코올로 된 민트를 넣어줍니다.
지금 볼이 약간 얕아가지고 제가 1단으로 오늘 지금 만드는 이 민트 가나슈는 아까 제가 가나슈 몽테랑 그냥 저희가 이제 뭐 짜거나 채워 쓰는 가나슈 중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나슈 몽테 치고는 되게 되직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거품 올리시면 금방 분리나요. 저속으로 천천히 농도 봐가면서 올려주시고 일단 잔주름이 좀 질 때까지 제가 올려보겠습니다. 잔주름이 조금씩 지기 시작하고요. 이때 멈추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좀 묽어 보이는데 묽은 것 같죠? 이 크림 저희가 짤주머니 넣고 좁은 구멍으로 짜다 보면 여기 마찰이 생겨서 더 되직해져요. 저희 실제로 나올 때는. 그래서 저희가 막 이렇게 짜는 거 할 때는 항상 원래 저희가 먹을 때 느껴야 하는 질감보다는 다 묽게 해요. 뭐 깍지를 끼워 짠다든지 짤주머니 좁게 해서 짠다든지 할 때는 살짝 무르게 올리는 편입니다. 저거를 짤주머니 넣어서 저희가 짤 준비를 해두고 지금은 하지 않지만 저희 예전에는 여기 바질 넣어서 하는 크림을 했었거든요. 요즘 바질도 많이 넣으시고 딜도 넣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초콜릿 비율은 보통 가나슈 몽테는 3대 1인데 생크림이 3이고 초콜릿이 1인데 오늘은 좀 되직하게 준비한 이유가 너무 가벼우면 딸기가 너무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좀 이렇게 느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일부러 좀 되직한 비율로 준비했습니다. 바쁘시네요. 그러면은 민트 가나슈에서 크게 더 궁금한 거 없으시면 라즈베리 딸기 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다 너무 쉽죠? 어려운 건 없으시죠? 그러실 텐데. 네, 요즘은 좀 제과도 트렌드가 있잖아요. 너무 어렵고 내가 못해 먹는 것보단 그래도 집에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가게에서 팔 수 있는 메뉴들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좀 요즘 하는 메뉴들이 쉬운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조그마한 휘퍼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요것도 아까 저희 NH 팩틴 썼던 건 다 똑같은 과정이거든요. 먼저 과일이나 퓨레를 40도까지 김 올라올 때까지 데워주시고 여기다가 설탕, 팩틴 잘 흔들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라즈베리는 당연히 냉동 라즈베리고 딸기는 지금 생과가 나온 철이기 때문에 생딸기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오늘은 리큐르가 안 들어가는데 다 하시고 나서 여기에 디종 장미 있거든요. 로즈. 그거 넣으시면 되게 맛있어요. 저희가 그거는 근데 다른 쿠키류 할 때 그렇게 써본 적이 있는데 되게 향이 좋더라고요. 여기에 넣으시면요. 지금 요 배합이면은 마지막에 다 식히고 넣으시면 5g 정도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넣고 뭐 크게 오늘은 엄청 묽어지진 않겠지만 묽어지는 게 싫다 그러면 팩틴 양만 조금 더 늘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팩틴 잘 섞었고 가열해서 끓여만 주면 되고요.
저희가 잼을 끓일 때 팩틴이 들어가는 레시피가 있고 안 들어가는 레시피가 있는데, 일단 팩틴은 이제 천연 응고제잖아요. 과일 세포를 연결시켜주는 응고제이기 때문에 뭔가 이런 그 질감이 나와야 될 때 사용하는데, 거의 이제 과일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요. 과일 퓨레나 과일을 저희가 으깼을 때 과육이 많으면 팩틴을 적게 넣어도 질감이 충분히 잡히지만, 거의 주스로 되어 있는 퓨레들은 그런 거는 팩틴 좀 넉넉히 넣어주셔야 됩니다. 오늘 딸기랑 더 물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네, 설탕은 사실 이게 50g밖에 안 돼서 늘리신다면, 글쎄요, 설탕보다 그냥 팩틴을 늘려서 잡으시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또 만약에 설탕이 너무 많아지면은 팩틴이 일을 안 하거든요. 잘 응고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끓기 시작하면 저희 온도계 넣고 104도까지 끓여줄 거고요. 원래 팩틴 넣으면 100도 넘으면 응고작용을 해서 뭐 짜거나 하실 수 있는데, 그게 바글바글 끓이고 내리세요 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바글바글의 정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일정하게 하시려면 온도를 정해두시고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은 가운데 채워 넣어야 돼서 너무 묽으면 안 되기 때문에 104도까지 해서 농도를 좀 내고, 이것도 바로 식혀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냉장 보관하시면 한 달은 충분히 두고 드실 수 있고요. 물론 모든 전제는 보관하시는 통이나 보관 방법이 이제 위생적이라는 전제 하에. 그럼 저희가 이제 민트 크림 됐고, 라즈베리 딸기잼 됐고, 프랄리네만 준비하면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일단은 아몬드 프랄리네 오늘 사용할 건데요.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진 못하고 설명만 드릴 수 있어요. 만드는 게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도 보통은 시판 프랄리네를 쓰시죠. 굳이 만들어 쓰실 필요는 없는데, 저희는 만들어 쓰는 이유가 이것도 원가 절감 플러스 저희가 원하는 맛을 낼 수 있어서. 일단 프랄리네 하실 때 껍질 아몬드를 사용해요. 저희는 통아몬드 사용하고요. 아몬드 껍질이 있는 거랑 껍질 깐 거랑 맛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껍질 아몬드 사용하고, 바닐라빈 껍질 되어 있는 거는 바닐라빈 긁고 남은 거 있으시면 하나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먼저 견과류는 구우셔야 되는데, 저희는 항상 견과류 175도에 5분 정도 굽는다고 했으니까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구워서 준비해 주시고, 중요한 거는 구운 거를 식히시면 안 되고 걔가 약간 따뜻하게 계속 유지를 시켜 주셔야 되거든요. 저희는 프랄리네 만들 때 프랄리네 쓰기 전까지 견과류를 오븐 안에다 넣어둬요. 오븐 온도를 한 50도로 맞춰두면은 실제 내부 온도가 한 7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 상태에서 견과류를 계속 데워둡니다. 쓰기 전까지. 그래서 뜨끈뜨끈하게 열 유지를 해주고, 그러면 이제 냄비에다가 설탕, 물 넣고 185도까지 캐러멜 태우시는 거예요. 캐러멜이 되고 나면은 얼른 따뜻한 견과류 넣고 잘 버무려 주신 다음에 테프론 시트 내려서 그냥 덩어리째로 식혀요. 완전히 식으면 아까 저희 쿠키 갈았던 그 믹서에다가 이것도 10분 가시면 돼요. 아까 피스타치오 페이스트도 저희가 10분 갈았고 이것도 10분 갈잖아요. 근데 그거는 캔우드 프로세서 기준인 건데, 10분을 내리 갈면은 거기 마찰열이 생겨가지고 중간에 통 만지면 뜨끈뜨끈 하거든요. 저희는 그냥 한 5분 갈고 통째로 빼서 냉동실에 한 5분 넣어뒀다가 통에 완전 냉기가 다 차면 다시 갈아서 중간에 너무 열이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해줍니다. 가는 과정에서 마찰열이 많이 생기면 견과류에서 기름이 너무 과하게 나와서 나중에 드실 때 기름 향 나고 그래요. 그래서 중간에 식히는 과정 한번 해주시면 좋고요. 그렇게 만든 프랄리네를 짤 건데, 나중에 드셔보시면
약간 그 아몬드 입자감이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간 이유가 오늘 드실 때 여러 가지 식감을 느끼시라고 저희가 조금 입자감 있게 갈았거든요. 이것도 궁금하시면 제가 이따가 따로 짜서 맛보여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다 준비된 재료들을 한번 제가 짜보겠습니다. 딸기만 몇 개 준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먼저 바닥에 프랄리네를 깔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드실 때 마지막에 고소한 맛만 있으라고 바닥에 아주 얇게 깔아줄 거예요. 그다음에 민트 크림. 오늘 세 가지 중에 가장 두툼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는 민트 크림이에요. 민트 크림 맛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좀 묽어 보였지만 제가 짜면 전혀 퍼지지 않는 이렇게 되직한 상태의 크림이 되어 있을 겁니다. 위에 한 5mm 정도 높이 남겨두고 민트 크림으로 다 채울게요. 그다음에 다 식혀둔 라즈베리 딸기잼을 여기다가 얇게 펴줍니다. 이건 어차피 딸기가 다 가릴 거라 예쁘게 짜실 필요는 없는데 저희가 마지막 단계 라즈베리 딸기잼 하는 이유는 딸기가 이렇게 올라갈 때 혹시 딸기 사이사이 빈 공간이 있으면 하얀 게 보이면 되게 안 예쁘거든요. 색감을 다 붉은색으로 맞추기 위해서 마지막에 빨강색인 잼을 올려줄게요. 아까 컵케이크랑 샌드 쿠키 중에서는 뭐가 맛있으셨어요? 쿠키가 엄청 빨리 대답하시네요. 좀 시지 않으셨어요? 마멀레이드가? 괜찮으셨어요? 다 잼까지 올리고 나면 이제 요런 그 모양에서 딸기를 올릴 때 저희가 일단 딸기를 8등분을 지금 했거든요. 원형이면 원을 따라서 데코하시는 게 가장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올리고 원 따라서 또 하나, 또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가 짧네요. 올리고 그 외에는 의식하지 마시고 막 올리시는 게 가장 예쁩니다. 딸기가 더 필요해요.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한 것 중에 아니면 다른 것도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예 다른 질문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딸기까지 제가 다 얹었고 마지막에 민트잎만 올려서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